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공격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서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모든 자신들의 프레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날로 그 순간. 네. 그럼 역풍이 세게 불겠죠. 그런데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조희대만 아니면 지규현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했다. 이런 말처럼 무시무시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너무 몸집이 커져가지고요. 가누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차는요. 악셀이 좋기도 하지만 그 악셀을 관리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150, 200km 달려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말 사람 튀어나가지 않고 쫙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권력에 서열이 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열. 그러니까 짐이 왕이 곧 국가다 뭐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닥치고 무조건 파란색만 찍어주시는 분들에게는 통쾌하고 시원하고 박수 칠 일이겠지만 그 숫자도 절대로 저희 절대 지지자만큼 다수당을 집권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권력에 서열이 있다. 사법부 대법원장을 데리고 와서 청문회하겠다. 법사위를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로 19금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고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진영에게 과연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지해 주실지.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죠,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공격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장애가 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거, 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서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모든 자신들의 프레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날로 그 순간. 네. 그럼 역풍이 세게 불겠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기각됐을 때 그 이상의 역풍이 불 겁니다. 내란은 아닌가 보네. 그럼 이제 난리가 날 테니. 그런데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조희대만 아니면 지규현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했다. 이런 말처럼 무시무시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도를 믿겠다는 사람들, 법과 제도로서 나라를 좋게 만들겠다는, 특히 입법기관의 헌법기관의 의원으로서는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제거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너무 몸집이 커져가지고요. 가누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도 뭐 저희 정당처럼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니까 집권을 했는데 이렇게 큰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자기 절제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차는요. 악셀이 좋기도 하지만 그 악셀을 관리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150, 200km 달려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말 사람 튀어나가지 않고 쫙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같아요. 저러다 저거 어디다 갖다 박습니다. 근데 민주당만 어디다 갖다 박으면 뭐 그냥 안 됐다 싶고 보험 처리하면 될 텐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 뭐라 그럴까요? 타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이고. 네. 어디다 갖다 박으면 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 지금 박수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 법사위 진정해라. 사법부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 권력에 서열이 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열, 권력의 서열, 이거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서나 든들 법한 나라 아닙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권력이 서열에 있다.
영국 총리가 권력의 서열이 있으니 까불지 마라. 이런 발언 했다가 난리 날걸요. 바로 그냥. 그렇죠. 의전 서열은 있죠. 네. 그건 의전이죠. 의전이죠. 삼권 분립을 하는데 삼권 분립의 가장 꼭지에 대통령이 있다라는 건 배워본 적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불뚝 막 원고에 있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해서 짐작해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속마음이 그냥 둘씩 드러난 거죠. 본인이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열. 그러니까 짐이 왕이 곧 국가다 뭐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확인할 방법도 없고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세요? 비판적인 여론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갸우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닥치고 무조건 파란색만 찍어주시는 분들에게는 통쾌하고 시원하고 박수 칠 일이겠지만 그 숫자도 절대로 저희 절대 지지자만큼 다수당을 집권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참 내년 지방선거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보궐선거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2020년을 돌아가 보면 4년 5년 전에 기억하면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죠. 국회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주고. 네. 근데 언제 민주당이 재협상 그리고 저희에게 협치의 손을 내밀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뭐 싸워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네. 졌죠. 부산하고. 네.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주겠다 그러고 나온 겁니다. 역시 선출직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결국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는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부터 가장 빠른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한 얼마 남았죠? 9개월 남았나요? 네. 네. 그때 한번 두고 보시죠. 과연 우리 국민들이 권력의 서열이 있다. 사법부 대법원장을 데리고 와서 청문회하겠다. 법사위를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로 19금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고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진영에게 과연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지해 주실지. 저희는 저희가 아까 말한 천막정신으로 돌아가고 겸손하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 이런 건 다 저희 잘못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고 또 건강하고 또 책임 있게 나아가는 정당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 손을 잡아주실지. 대한민국 근대 정치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